솔직함만 존재하는 마을. 1장.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70세 노인이 있다. 박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뚱뚱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넨다. 박노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살이 더 찌신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박노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진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고개만 끄덕인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모든 사람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박노인은 마을 슈퍼로 향한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온다. 아저씨, 저기 있는 우유 좀 집어주세요. 박노인이 우유를 건네주자 여성이 말한다. 감사해요. 그런데 아저씨는 참 못생기셨네요. 하지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박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계산대로 향한다. 계산을 하는 동안 점원이 말한다. 박노인님은 참 외로워 보이세요.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노인의 발걸음이 무겁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연민이 가득하다. 불쌍한 박노인님. 평생 혼자 사시는 거 보니까 안쓰럽네요. 성격도 무뚝뚝하고 외모도 그렇고 결혼하기 어려우시겠어요. 박노인은 이런 말들에 익숙하다. 상처받지만 화내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집에 도착한 박노인은 냉장고에서 간단한 식사를 꺼내 먹는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본다. 정말 못생겼구나. 그는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며 박노인은 생각한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사람들의 솔직한 말들이 가슴을 찌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춘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외로운 밤이 깊어간다. 2장. 일주일 후, 박노인은 마을 이장의 집 앞에 서 있다. 이장이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한다. 박노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와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다. 그녀는 박노인을 보자마자 솔직하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여사입니다. 사진보다 실제가 더 못생기셨네요. 이장이 당황하며 중재한다. 김 여사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마을에서는 모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할 필요 없죠. 박노인은 담담히 자리에 앉는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뚱뚱하고 성격도 무뚝뚝합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결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박노인은 일어서며 이장에게 인사한다. 이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의 마음은 무겁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상처가 된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대로 말한다. 위선도 없고 가식도 없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선다. 김 여사 말이 맞다. 나는 정말 못생겼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박노인은 생각한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삶은 꿈꿀 수 없는 걸까? 텔레비전에서는 연인들의 달콤한 모습이 나온다. 박노인은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린다. 어떤 채널을 봐도 행복한 사람들 뿐이다. 밤이 늦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한숨을 쉰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울지는 않는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 꿈속에서도 혼자다. 3장. 한 달 후, 박노인은 직장 상사 앞에 서 있다. 상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한다. 박노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나이도 많고 일 처리 속도도 느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도 잘 안 되시잖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다. 반박할 말이 없다.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나오면 될까요? 이번 주말까지만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나서며 박노인은 막막함을 느낀다. 70세에 새로운 일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말한다. 누가 나이 많은 자신을 고용하겠는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박노인님, 밀린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2달째인데. 죄송합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떠난 후 박노인은 통장을 확인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잔고가 그를 절망케 한다.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난 중년 여성. 혼자 장을 보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 앞에 선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온다. 어머, 박노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한다.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노인님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웃으로만 지내면 좋겠어요. 또 다른 거절이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 앞을 지난다. 갑자기 신기한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은행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장. 은행 창구에 선 박노인은 긴장한 마음으로 직원에게 말한다. 계좌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통장 가져오셨나요? 박노인은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시도해 본다.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다. 맞네요. 정확히 1,000만 원이 있으시네요. 신분증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란다. 실제로는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직원이 1,000만 원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 순간 깨닫는다.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은행을 나서며 박노인의 마음이 뛴다.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작은 실험을 해본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며 점원에게 말한다. 저는 이 마을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어머, 정말요? 몰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점원이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이제 확신한다.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박노인은 이 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했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박노인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역시 뭔가 다르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조언 많이 부탁드려요.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새로운 일을 구할 때도 그의 능력은 빛을 발한다. 돈도 벌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든다. 평생 솔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콤하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준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밤늦게 침대에 누우며 박노인은 생각한다. 이 능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거짓말일까? 잠들기 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난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뵙지 못했다. 내일은 어머니를 찾아뵈야겠다. 5장. 요양원에 도착한 박노인은 어머니 병실로 향한다. 90세가 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다. 몇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 안쓰럽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다. 아들아, 네가 왔구나. 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들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무서워.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간병인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한다. 며칠 전부터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세요. 이 마을에서는 모두 솔직하게 말하니까 위로의 말씀도 쉽지 않고. 박노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아, 죽으면 정말 끝인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 순간 박노인은 결심한다. 평생 처음으로 선한 거짓말을 하기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죽음 너머에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아버지도 거기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정말 그런 곳이 있느냐? 네, 어머니. 거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아들아, 고맙다. 너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다. 곧 평화로운 잠에 빠진다. 박노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눈물이 흐른다.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다. 간병인이 말한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안심하셨는지 모르세요. 며칠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간병인이 전한다. 장례식장에서 박노인은 생각한다.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구나. 상처 주는 진실보다 위로가 되는 거짓말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박노인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6장.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노인을 찾아온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박노인님, 정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나요? 어머님께 해주신 말씀이 정말인가요? 박노인은 망설인다.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입을 연다. 네,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곳인가요? 박노인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곳은 영원히 봄인 곳이에요. 꽃이 항상 피어 있고 시냇물이 맑게 흘러요. 죽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진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먼저 간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의 말에 큰 위안을 받는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찾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박노인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박노인은 점점 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사후 세계의 모습을, 그곳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인다. 어느새 박노인은 마을의 유명인이 된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를 지혜로운 어른, 깨달은 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가 될 때면 죄책감이 몰려온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거울을 보며 자문한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인데. 하지만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거짓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다. 한밤중 창밖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생각한다. 진실과 거짓말의 경계가 이렇게 애매한 것이었나? 선한 거짓말과 악한 진실 사이에서 그는 갈등한다.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했던 거짓말은 분명 옳았다. 하지만 지금의 거짓말들은 어떨까? 고민 끝에 박노인은 결심한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계속하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짓말은 그만두기로. 7장. 며칠 후 박노인은 마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난다. 한 달 전 고백을 거절당했던 그 여성이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노인님. 안녕하세요. 그녀 옆에 남자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씨입니다.
곧 결혼하게 될 사람이에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한다.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박노인님, 죄송해요. 그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박노인님이 유명하시던데요?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 이제는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필할 수도 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노인은 그녀의 집을 찾는다. 어머, 박노인님?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박노인은 말문을 연다.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박노인은 잠깐 망설인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인님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존경해요. 그럼, 사랑은 어떤가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한다. 죄송해요. 존경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금의 약혼자가 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답이다.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오며 박노인은 자신을 다독인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진심만을 전한 것으로 족하다. 결혼식 날, 박노인은 교회 앞을 지난다.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인다. 그때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박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 생각해본다. 이번에는 거짓말로라도.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린다. 8장. 결혼식이 끝난 후 며칠,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박노인님. 돌아보니 웨딩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은 그녀가 뛰어오고 있다. 왜 여기에? 박노인님, 저 결혼 안 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설명한다. 결혼식 직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계속 박노인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제 말이요? 네. 그날 박노인님이 진심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사랑하냐고. 그때 박노인님 눈을 보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어요. 박노인은 놀란다. 하지만 전 그냥 아니에요. 요즘 박노인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녀가 박노인의 손을 잡는다. 박노인님은 거짓말 하나 없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마을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못생기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박노인님의 진실한 마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고백할게요. 박노인님을 사랑해요.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네. 처음에는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박노인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혼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박수를 친다. 축하해요. 정말 보기 좋네요. 박노인님도 드디어 짝을 찾으셨구나. 1년 후, 박노인과 그녀는 결혼식을 올린다. 마을 전체가 축복해준다. 박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박노인은 말한다. 여보,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는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이 마을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정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몇 년 후 그들에게는 아들이 태어난다. 박노인은 아버지가 되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어느 날 아들이 물어본다. 아빠, 거짓말이 뭐예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한다. 거짓말은 때로는 나쁘지만 때로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 거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야. 진실한 마음이요? 그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반짝인다. 한때는 외로웠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 것은 진실한 마음이었다. 아내도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진실에서 나온 것들이다.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앞으로도 거짓말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여전히 솔직함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박노인은 그 솔직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달빛이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비춘다. 박노인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 진실한 사랑 안에서 그는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새벽이 오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박노인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된다.